자,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또 즐거운 우리 수업 시간 가볼게요. 수학원 가봅시다.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의 정현경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그리고 공식 이야기를 했었어. 자,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삼각함수의 변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수를 변형시키려면 대칭이동, 평행이동 등등으로 이제 개수들이 좀 변하거든. 그때 그걸 가지고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기 설명 안 했었나요? 주기에 대한 변화? 오늘 몰아서 다 끝낼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각 방부등식, 그 다음 시간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실 올해의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없었던 시절의 문제들,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있었던 시절의 문제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어. 평면 도형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하게 되면 삼각함수 이야기가 이제 종결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이야기할 때, 자, 기억해 보자. 삼각함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맞춰주라고 그랬는데, 혹시 삼각함수 그러면 딱 그냥 이 두 가지를 기억해. 혹시 어떤 단어 기억 안 나니? 삼각함수면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정현경 하면 뭐 목소리, 뭐 외모, 뭐 이런 것처럼 삼각함수 그러면 뭐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는데. 뭐 어떤 거 삼각함수 그러면 내가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었는데, 물어보면 두 가지부터 시작해. 주기 기억나니? 그리고 대칭. 따라해봐. 주기성, 대칭성.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함수와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주기성과 대칭성이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해.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보통 함수가 등장하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 축소의 개념이 좀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너희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만약에 y는, 자, 요거 얘기 안 했었니 선생님이? 봐. x가 라디안 값이야. 여기가 2배가 되면 얘는 뭐가 변한다고 봐야 되냐면, 굳이 여기서 폭이 변하는 거예요. 폭이. 원래는 그냥 사인 x인데 얘가 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y는 사인 x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사인 x는 어쨌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럼 2배 하면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폭이 변한다. 그럼 결국엔 여기서 너희들이 어떤 변화의 상태를 봐야 되냐면, 이 2는 결국엔 저 녀석의 폭이라고 보는 게 좋아. 위, 아래. 그리고 그 녀석은 결국엔 함수값의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y는 sin 2x다. 이렇게 등장을 시켰어.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근데 어떤 게 변할 거냐? 얘가 가지고 있는 주기가 변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해. 주기. 자, 봐봐. sin x라는 녀석은 원래 어떻게 변하냐면, sin x는 원래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반복된다. 이 파이 한 바퀴.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사인 2x를 그릴 때, 야, 어쨌든 사인 2x를 그리면 뭐 너 0 집어넣으면 0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x값에다가, 자, 따라해봐요. 4분의 파이를 넣은 게 2분의 파이랑 같은 역할을 할 거 아니야.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4분의 파이에서 오히려 1이 돼요. 맞죠? 두 번째, 실제로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파이가 되니까 거기서 얘는 0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4분의 3파이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 역할이니까,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기 더 넓적해지죠, 이게. 더 넓적해지죠. 뭘까? 주기 반 이렇게 되는 거야. 주기가 변해. 주기가 변해. 어떻게 변하냐면, 얘는 이 자체로서의 주기가 원래 주기의 반이야. 그래서 주기, 다시 말하면 최소 주기, 이게 그냥 파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숫자 2는 뭘 변화시킨 거야? 따라해 볼까요? 주기. 그래서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 원래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주기에서 너의 개수가 오히려 커지니까 이게 좀 당겨지지. 이렇게 커지니까 또 당겨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느낌이라고 보는 게 좋겠어. 오케이? 맞아? 그럼 이 두 가지 관점 잘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 번째, 이런 얘기, 또 두 번째라고 합시다. 얘 2를 보면, 뭐 이건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사인 x면 최대 최소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뒤집어지지. 어떻게 된다고? 그냥 뒤집어진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아? 그런 상태.
그러면 잠깐만 요건 좀 지우고 좀 공간을 좀 활용해 볼게. 사인 코사인의 기본 변화 상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이제 변화, 이제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업그레이드 들어갈 거야. 요건 또 왜 소문자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야, 영어 못 쓰는 거야? 우선 봐봐. 우선 y는 a 사인, 야 난리가 났네요. bx.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 잘 봐봐. 여기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얘까지 설명하자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는 결국엔 평행이동 얘기고 얘도 평행이동이라고 봐야 돼. 그냥 원래 어떤 함수를 y 방향으로 d만큼 양수면 위로, 음수면 밑으로. 얘는 y 방향 평행이동, 오케이? 얘는 x 방향 평행이동인데 좀 조심하시고. 저렇게 쓰여졌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사인에 b x 플러스 b분의 c. 자, 선생님이 하는 말 따라해. x축에 따라해보자.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부호조심. 얘는 그냥 y축으로 그냥 d. 그럼 이걸 그리라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죠. 이 상태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성과 대칭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하나만 잘 그리면 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얘를 그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직사각형 하나 그려. 이거 설명 안 했던 거죠? 맞아? 설명 안 한 거야?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설명 안 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묵묵부답이라고 하죠. 이런 걸. 묵묵부답. 예,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이런 거야. 자, 직사각형을 그려. 그럼 가운데를 뽕 하고 이렇게 그려. 여기도 가운데를 이렇게 뽕 하고 그려. 여기도 가운데를 뽕 하고. 그러면 합동인 직사각형 8개로 끊어 그냥. 그럼 봐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가 그 안에서 그냥 한 바퀴 돌고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이런 얘기를 합시다. 저 A 값이 양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거야. 한 주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따라해보자. 한 주기. 따라해보자. 한 주기. 아, 그러면 이 녀석의 주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원래 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주기에서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얘밖에 없다고. 요거 그냥 비어. 그 녀석으로 아까 나눴었지. 근데 조심.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주기는 기본적으로 양수표요. 기억하면 돼요. 원래 기본 주기를 네 앞에 붙은 개수의 절대값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나누겠다. 이것도 살짝 외우는 거죠. 요 정도의 이해만 있으면 돼. 아, 이거 쪼그라들었구나. 그럼 이제 공식으로 암기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태.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이제 시작점인데 원래는 원점이었잖아. 평행이동의 정보를 다 담죠. 평행이동의 정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0이 되는 위치.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b분의 c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다 날아가잖아. 콤마 d. 그럼 x축, y축이 어디 따로 있겠죠. 그걸 안 그리겠다는 거야. 그냥 얘를 따라해보자.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그럼 한마디만 더 합시다. a가 만약에 음수면 그냥 뒤집어. 음수면 아래로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맞아? 그리고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여기 보면 네가 4등분이니까 이 녀석의 한 조각은 너의 4분의 1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한 조각의 길이는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4로 나누면 되니까 아 이렇게 동등하게 끊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유무의 문제는요. 지금 뭘 보여준 거야? 주기성 그리고 이미 대칭성을 얘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대칭성, 점대칭, 주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최대값, 최소값이요. 자 따라해볼까요?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함수가 가장 커 있는 저 위치. 이거 좀 지우고 여기를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최대값은 그냥 d. 얘죠.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만 올라가잖아. 이 폭을 결정하는 게 뭐였는지 아까 기억해봐. 얘였어 얘. 그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가 너의 폭이야. 그러면 d에다가 절대값 a만큼을 더하면 그게 최대값이. 아 너랑이 최대 최소를 알려주는구나. 너는 주기를 알려주는구나. 너는 그냥 평행이동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구나. 그거야. 최소값은 거는 뭐라고 할래? D에서 조심해. 이거 부호. D에서 이거 빠지는 거야. 여기에 부호 바꾸지 말고요. A만큼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걸 최소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따라해보자. 주기, 최대 최소, 대칭. 이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Y는 만약에 A 코사인이다. 탄젠트는 이런 방식으로 그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코사인까지는 이 방식으로 그리는 거야. b, x 플러스 c 플러스 d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라고. 자, 뭐 이제 색깔만 바꿔봐. 어떻게 바꿀 거냐면 노란색을 들겠어요. 자, 우선 a가 만약에 양수일 때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시작이 여기지. 코사인 시작이 여기야.
똑같아요. 최대 최소랑 주기가 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같은 형식이야. 이게 코사인 양수일 때 음수면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릴 수 있습니까? 이 얘기 그냥. 직사각형 안에 시작점 양, 시작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어떻게 바꿀 거냐. 한 방에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따라해 볼게. 주기, 대칭, 최대 최소의 변화 상태도 지금처럼 그린다. 요거 책에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걸 활용해서 이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삼각 방부등식 어디로 가? 164페이지. 갑시다. 우선 삼각 방정식의 기본 어디다 쓸까? 여기. 삼각 방정식 접근 방법은 두 가지. 자, 우선 기본 방정식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인 x가 2분의 1인 x를 구해라. 뭐니?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 뭐 있어? 특수각이잖아. 30도 말고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요. 그죠? 그러니까 x는 6분의 파이. 그러나 6분의 파이만 있진 않지. 무수히 많죠. 이게 너무 많아. 예전에는 이 녀석이 일반회를 구했지만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줘. x를 0부터 내가 뭐 2파이까지 여기에서 너의 근을 구해봐.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두 개 나와. 첫 번째 접근 방식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이렇게 가도록 한다고. 띠용 띠용 들어가. 자, 봐. 하나 둘 뭐요? 2파이. 여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1인 그럼 봐봐. 사인 값이 2분의 1인 근이 지금 몇 개 보여? 여기 그렇죠. 두 개가 있습니다. 너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의 6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얘기했죠. 얘들아 대칭성. 무슨 성? 대칭성이야. 이게 이렇게 선대칭이잖아. 그럼 네 길이랑 같은 거라고. 자, 파이에서 얼만큼 6분의 파이만큼 거슬러 가야 되니까 빼야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맞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야. 결국엔 주기성과 대칭성의 활용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해. 그럼 선생님 부등식은요? 어머, 뭐 이게 삼각 부등식. 부등식 별것 아님 들어갑니다. 따라해보자. 위, 아래, 위, 아래 그거야. 뭐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근을 여기서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식? 따라해보자. 부등식. 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죠. 뭐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x는 여기 전에 얘들. 답은 요거죠. 요거 그냥 6분의 파이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라디안 값이 6분의 5파이. 그래서 자, 기억할게. 방정식의 풀이를 가지고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냥. 맞아? 그리고 그래프를 왜 배운 거야?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프가 자주 쓰여요. 맞지? 근데 풀이법을 내가 지금 이걸 1번이라고 그랬어. 맞아?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선생님이 삼각함수는 삼각비랑은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다르게 보는 게 맞아. 자, 따라해 볼게요. 사인 무슨 좌표였죠? 코사인은 무슨 좌표였죠? 좌표이겼지. 그래서 선생님이 코 x 싸와 그랬죠. x 좌표, y 좌표. 기억나? 좌표 얘기.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 봐. 사인 여기서 말하는 x는 그냥 라디안 값이야. 라디안 값. 무슨 값? 라디안 값이야. 그러니까 저것이 2분의 1이 되는 그 중심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x를. 그런데 선생님이 사인과 코사인은 어디서 온 거냐면 따라해 볼게요. 단위원 점 따라해보자. 단위원 점에 사인은 무슨 좌표? 요거랑 헷갈리지 말고 사인은 y좌표예요. 단위원에서 y좌표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이 각을 찾으라는 게 이게 지금 x인 거예요. 그럼 찾았지. 뭘 찾았는데? 봐봐. 요 길이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 2분의 1. 맞아? 요 길이 얼마? 요 길이 1이잖아. 30도. 침 튀었다. 30도. 6분의 파이라고. 근데 걔만 있냐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될 수 있어? 여기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파이에서 거꾸로 6분의 파이만큼 오니까 6분의 5파이라는 라디안 값이라고. 자, 이 설명을 왜 한 거죠? 잊지 말아야 돼. 삼각함수는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알았어? 그래서 예로 풀 수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풀 거지만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원에서의 점과 라디안 값, 점과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는 게 잘 봐요. 얘가 뭘로 보이냐면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움직이는 점에 따라해 볼게요.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라디안 위치, 그러니까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이 부채꼴이 이만큼 있는 거잖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방식은 언제나 두 가지.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셨어? 그래서 삼각 방부등식은 이 정도 수준을 보시면 돼요. 예전처럼 복잡하지가 않아. 그냥 어쨌든 삼각함수 두고 이 삼각함수 기반으로 특수각 기준에서 어떤 대칭성 위주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삼각 방정식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 스텝 1 한번 가봅시다. 스텝 1. 스텝 1 가볼게요. 스텝 1. 스텝 1을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 빔을 설치하지 말 걸 그랬네. 자, 봐요. 스텝 1 가보자. 0 x 2파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어. 이때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가 얼마인 1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자. 2017학년도 그냥 수능 3점짜리예요. 그냥 방정식이야. 자, 가보자고.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통일합시다. 뭐 하자고? 뭘로 바꿔줄까? 이거 다 그냥 사인. 그러니까 코사인의 제곱은 뭐랑 똑같지? 그렇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사인 x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하고 너 지우면 되지?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사인 x가 얼마인 거예요? 그냥 0인 거죠.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사인 x를 묶어. 이렇게 사인 x를 묶으면 사인 x 곱하기 사인 x 얼마?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잘 썼습니까? 별다른 조건들이 없네.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럼 뭘 봐줘야 돼? 사인 x가 얼마인 거야? 사인 x가 0인 거고요. 사인 x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죠? 그럼 얘는 그냥 기본 그래프로 그냥 대답하면 돼. 뭐 별 고민 없어요. 근데 여기 구멍이야. 여기 구멍. 쫙 잡고 여기 구멍. 그럼 지금 보니까 사인 x가 0이 되는 건 파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맞아? 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건 뭐야? 2분의 3파이 혼자인 거네. 이렇게 그냥 단독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도 뭘 정리할 수 있다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아이고, 페이지가 넘어갔네. 몇 페이지죠 이게? 아유, 아이패드를 잘못 손댔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전체 답은 그냥 합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됐죠? 답은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물어본 건 뭐였어? 2분의 5파이에서 분자분 뭐 더하라고 그런 거니? 맞죠? 답은 7입니다. 이렇게. 아, 그래? 그 다음 잊지 마. 뭘 잊지 마냐면, 자, 참고 메모. 얘들아. 잘 봐. 사인 x가 3분의 1인 모든 실근의 얘를 구해라. 총합. 근데 그런 x를 잘 봐. 내가 0부터 4파이까지. 두 주기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봐라. 사인 x가 3분의 1이 되는 x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런 x가 있긴 있는데 구할 수 있냐, 없니? 특수각이 아니니까 말할 수가 없죠. 자,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인 x를 그립니다. 사인 x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몇 파이까지라고? 4파이까지니까 한 번 더 가야죠. 딱 여기까지. 구멍 뽕! 이렇게. 맞죠? 그런데 너의 사인 값이 3분의 1이 되게 하는 이라고 그랬어. 얼마가 되게 하는? 3분의 1이 되게 하는 이렇게 온 거잖아. 맞죠? 3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런 근이 눈으로 딱 보니까 몇 개가 있니 지금? 4개가 있어요. 4개. 근데 그 값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 야, 너 알파라고 하고 너 베타라고 할게. 이때 쓰는 게 바로 대칭. 여기가 2파이죠? 여기가 파이죠? 그럼 요거 뭐야? 이 자리. 이 자리 뭐예요? 다시 4파이, 2파이, 반 파이. 이 자리가 얼마? 2분의 파이잖아. 맞아? 그럼 2분의 파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이 2분의 파이라고 그냥.
그럼 저 녀석은 어쨌든 합하면 얼마야? 파이라고. 내 말 맞지? 그죠? 그런 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너를 감마. 그 다음 너를 델타라고 할게. 이 사이에 있는 네가 뭐니 너. 잘 봐. 내가 대칭성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다고 그랬어. 주기성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내 말 맞니? 그러면 얘가 이 자리가 그냥 너보다 얼마가 더 와 있는 거야?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이 자리가. 맞아? 그러니까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절반은 그냥 2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다 이렇게. 이거 다 5파이다. 이런 파이다. 다 더하니까 6이다. 6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특수각을 구할 수 없을 때 총합을 물어봤다. 이거 대칭 물어보는 거고 주기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내가 대칭 주기 계속 강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지? 여기까지 잡았어. 그런데 이제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만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뒷부분에 몇 페이지입니까? 가볼게요. 그대들의 페이지 168페이지요. 168페이지. 이거 별표 쳐라. 작년이야. 2019년입니다. 2019년 11월 달에 나왔던 모의고사라서 봤을 수도 있어. 기억이 날 수도 있다고. 이게 정답률이 42%가 나왔어요. 근데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야. 42%면 거의 킬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걸 보고 준킬러. 그러니까 30%대나 40% 초반대가 되면 그냥 준킬러 분류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과연 준킬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텝 2인데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문제를 좀 풀고 갈게요. 문제 한번 볼게.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거 좀 넘겨보자. 이게 앞으로 쭉 넘어가 있네. 잠깐만. 뒤에 없네요. 가보자. 스텝 2. 어디로 넘어가 있는 거야? 자, 볼게. 너희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168페이지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fx를 한번 써볼게요. fx는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 a 코사인 b x 플러스 얼마라고 돼 있니? c. 맞아? 근데 그 녀석의 최대값이 3. 자, 간다. 최대값이 얼마? 3. 최소값이 얼마니?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내가 금방 했죠. 내가 금방 보여줬어. 이렇게 변화됐어도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값은 요 두 개야. 이렇게 돼 있다고. A와 C란다. 근데 맨 밑에 줄 봐봐. A, B, C는 다 양수예요. 무슨 수? 양수야. 그럼 네가 말하는 저 최대값은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A와 C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지?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저희 최소값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C는 그냥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C는 그대로 두고 A가 부호가 뒤집어져야지 이거. 맞아?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그냥 어떻게 들어가? 2. C는 2다. 그러니까 C가 얼마다? 1이다. C가 1이니까 A 값이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러면 fx를 저 빨간색을 통해서 정리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본 거라고.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최대 최소 주기 대칭성. 내가 그것만 보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냥 최대 최소는 너를 구할 수 있는 거네. 봐. A 얼마? 2. 그다음에 코사인, 그다음 b x 플러스 그냥 1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fx 다 줬잖아. 이제 b만 찾으면 됩니다. 이거 b만 찾으면 된다고.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이 만나는 y는 3 최대값이야. y는 3 최대값이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작은 점과 두 번째 작은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에서 x좌표가 가장 작은 점과 두 번째 작은 점을 cd라고 하자. 그냥 이제 그림 얘기하고 있네요. cd라고 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띠용. 그 넓이가 6파이래. 그럼 그걸 만족하는 뭘 찾으래? b를 찾으라는 거야.
맞습니까? 가자 얘들아. B를 찾고 뭐 방정식 모든 해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할게. 자, 그래프 잘 봐봐. 이 문제가 40%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정도냐? 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려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한번 쭉 잠깐만 이렇게 그려져 있을 뿐이야. 맞죠? 그 다음 여기가 y는 그냥 3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돼 있다고. 네가 y는 3이다. 네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 그런 다음에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널 연결하자라고 그랬어. 그냥 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녀석의 넓이가 6파이래. 야 빨리 갈게. 해설지처럼 풀지 않을 거야. 잘 봐. 니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로 가봅시다. 언제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로 딱 돌아가 볼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선생님 어렸을 때 얘였습니다. 뭐라고 썼니? 영재입니다. 영재 발굴단 출연했었어야 돼. 5살 때 한글 띄고요. 사칙 연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냅니다. 수감각이 너무 뛰어났어. 진짜 똑똑했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해도 시험 보면 그냥 다 맞았던 것 같아. 뭐 틀릴 이유가 없었죠. 다 기억이 나니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가을이었어. 가을. 긴팔을 입고 약간 서늘한 분위기 정말 놀기 좋을 때 A라는 친구랑 이거 얘기했었니 내가? 안 했었니? B라는 친구가 싸우는 거야. 얘기 안 했었니? A랑 B랑 그럼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 되죠. 그지? 말리려고 내가 옆에 있었어. 이렇게 정현경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둘이 계속 싸우는데 초등학생이니까 뭐 싸움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말싸움 하고 그냥 툭탁툭탁 치받고 막 이게 또 뛰어났다가 또 그럼 저쪽에서 욕하고 또 달려들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 한 5m 정도 이렇게 뛰어났어요 우리가. 뛰어놓고 이제 또 누가 잘 싸우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옆에 있는 돌을 드는 거야. 근데 돌이 좀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흙밭도 많고 하여튼 돌멩이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시멘트 돌이 아니라 이렇게 조약돌 말고 둥그렇게 생긴 그냥 돌이었어. 진짜 바닷가에서나 보는 돌이 이게 있었어. 이걸 들더니 위협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도발을 하기 시작해. 야 던져봐. 던질까 못 던지죠. 이거 뭐 그냥 들긴 했는데 얘가 던져봐 이렇게 막 자꾸 도발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했어? 도발을 했죠. 던져보라고. 도발을 했다? 그 얘가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처음에는 신용만 이씨 이러다가 열받잖아요. 자꾸 던지라 그러니까 던지는 거야. 뭐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정도 학생들이면 근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얘를 맞추려고 뭔가 던지더라도 맞추려고 던지진 않을 거니까 위험용으로 던지겠지. 제대로 조준을 못한 거야. 던졌는데 이런 빌어먹을 그게 나한테 날아오네?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이렇게 딱 날아오는 느낌이 확 들어. 근데 순식간에 반사신경을 가지고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 이게 빛나고서 나한테 오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이렇게 딱.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았을 것 같아. 허벅지에 맞거나 이렇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빡 숙이면서 뒤통수에 그냥 돌리면서 뒤통수에 딱 맞습니다. 정말 하늘빛이 노랗다라는 이야기가 뭔지 알 것 같은 게 보통 니네 머리 다치면 머리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피가 나야 된대. 근데 안 깨진 거야. 머리가 단단했는지 안 깨졌어. 안 깨지고 약간의 뇌진탕이 있었나 봐. 당시 내 기억은 어땠냐면 세상 모든 색깔이 하여튼 내 기억엔 이랬어요. 색감이 없어. 눈을 뜨고 애들을 보낼 때 다 누런색인 거야. 하늘빛이 노랗다가 어떤 얘기냐면 색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나는 이해를 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애들이 막 내 사지를 들고 끌고 가고 뭐 병원 갔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두통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나의 암기력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요망 요걸이 됐어. 그래서 난 4학년 2학기를 잊을 수가 없어. 이때가 아니면 하버드를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아, 나 이때 머리 좋았는데 이 새끼 이거 잡아야죠 내가. 아유, 어쨌든 됐습니다. 자,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싸우지 말자. 두 번째 짱돌 던지지 말자. 세 번째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짱돌이 날아오잖아. 두려움에 머리를 숙였어.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그냥 갑자기 무서워서 움직이면서 짱돌을 맞은 거야. 야, 요거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담담히 서 있으면 되는데 입시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두려움으로 다 망치는 것 같아. 무서움,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반응.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4학년 2학기 때로 돌아가 볼게. 얘들아, 여기 봐봐. 내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얘 봐봐. 얘는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간다. 내가 뭐라고 썼니? 등변사다리꼴이야. 나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저 짱돌 맞고 나서도 아직은 기억나는 게 있어.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게. 등변사다리꼴이 나오면 얘들아 요렇게 끊어 그랬어. 그때는 용어가 없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딱 내려. 등변이니까 얘랑 어떠니? 똑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끊어서 여기다 붙이면 뭐랑 똑같니? 직사각형이야. 내가 맞니? 그럼 얘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녀석의 넓이를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이 점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파란 사각형이 보이죠? 얘를 여기다 쑥 집어넣어주면 결국엔 너희들에게 알려준 넓이는 얘 아니야. 얘? 이게 6파이라고? 내가 맞아? 됐다. 선주야, 이거 길이 얼마니? 이거 얼마야? 길이 이거 얼마야? 3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지금? 2파이야. 그럼 얘가 알려주는 건 두 글자. 좌표야. 여기 봐. 이 좌표가 뭐냐고. 그렇죠. 2파이 콤마 0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여길 지나잖아. 대입하라고. 맞아? 대입하라고. 0이야. 2야. 코사인 B 2파이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정리해보면요. 2 코사인 2 B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코사인 2 B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코사인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잠깐만. 그쵸? 계속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잠깐만. A 값이 2고 C 값이 1이고 어쨌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그지? 야,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우리 코사인을 어떻게 풀었었는지만 잠깐 생각해봐. 코사인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려지잖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얘들의 위치가 사실은 특수각으로 결정이 돼. 자, 봐봐. 코사인이 그냥 2분의 1이 되는 이쪽 위치는 3분의 파이예요. 맞죠? 그치? 그럼 봐봐. 이쪽이 파이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오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3분의 4파이도 있는데 왜 답이 두 개일까? 이쪽 값을 얘기를 하거든. 답은 3분의 4파이겠지. 2, B, 파이가 3분의 4파일 거라고. 지워. B가 얼마야? 3분의 2. B가 3분의 2라고. 그러니까 F, X는 2 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네. 됐어? 그 방식으로 문제를 끝낸 거라고. 자, 왜 책하고 내가 문제가 다르다, 풀이가 다르다 그랬냐면 책은 이걸 직접 구하죠. 다 구할 거야. 이거 주기 써먹고 그럴 필요 없다고. 책에 있는 해설 참고해.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까지가 끝난 건 아니고 한 번 더 들어가죠. 한 번 더 들어가. 한 호흡을 더 주네.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2가 되는, 자 fx 그대로 쓸게요. 2 코사인 3분의 2 x 플러스 1이 2가 되게 하는 그런 모든 해의 값의 해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설명하고 있네. 자, 정리해보면 이거 넘어가.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2x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x를 어디서 찾으라는 얘기냐면 어디서 찾아? 0부터 4파이 사이에서 몽땅 찾으라고 되어져 있네요. 맞습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되겠죠. 코사인 3분의 2x. 근데 이거 푸는 것도 좀 조심해. 선생님이 보통 지금처럼 3분의 2x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요 녀석의 그래프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요 그냥 치환하듯이 할게요. 그냥 봐봐. 코사인 너 t가 2분의 1이 되게 되는 그런 t를 구하고 그 t에 대해서 너를 찾으면 돼.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우니까 잘 보자고. 자, 다시 그려볼게요. 잘 봐봐. 뿅. 다시요.
코사인 3분의 2x가 2분의 1인 거 찾는 거야. 맞아? x는 0부터 4파이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리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치환해서 보도록 할게. 나 코사인 t를 그리겠다고. 그럼 t는 봐. 3분의 2x니까 0보다 크고 나왔고 3분의 8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내 말 맞죠? 그래서 코사인을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리겠다고.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 그럼 얘가 그냥 기본 함수를 그린 거니까 이 상태라면 너가 2파이인 거예요. 2파이. 내 말 맞아? 됐죠? 근데 얘가 3분의 8파이니까 여기서 3분의 2만큼을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맞아? 근데 난 뭘 찾아야 되냐고. 2분의 1. 다시 갈게요. 2분의 1이 되는 녀석들이 다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여랑 너 두 개는 찾을 수 있어. 근데 이쪽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관점, 이 범위에 포함되는가. 그것만 관찰해 보자고. 자, 이 자리가 얼마라고요? 여기? 이건 그냥 아는 거잖아. 코사인 값이니까 이 t에서. 얼마? 3분의? 그냥 파이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뭐? 3분의 5파이라고. 맞아? 만약에 이쪽 값이 존재한다면 너는 얼마가 돼야 되냐고. 이 자리가 원래는 얼마야? 파이? 2파이? 맞아요? 그 요 간격이 얼만데? 여기가 얼마냐고. 응? 대답이 없네요. 다시 가봐.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요 자리가 얼마? 2분의 얼마? 5파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2분의 5파이 기준으로 거기서 3분의 파이만큼 거슬러 오면 요 자리잖아. 이게 여기 포함되냐고 지금. 그것만 관찰해 보자고. 얼마냐 이게? 6분의 15 마이너스 2파이가 되나요? 6분의 얼마? 13파이지. 요 자리가 6분의 13파이. 누가 크니? 3분의 8하고 6분의 13하고. 이거 두 배 해봐. 6분의 16.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야. 된다고 지금. 맞아? 그러니까 그는 t가 3분의 파이도 있고 3분의 5파이도 있고 플러스 6분의 13파이라고요? 6분의 13파이도 있다고 이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들의 총합을 구하자라고 얘기했어. 얼마를 구하자? 총합을 구하자. 여기 다 더하면 얼마야? 2파이에다가 플러스 6분의 13파이니까 이거 얼마니? 6분의 25파인가요? 맞아요? 됐죠? 근데 내가 찾으려는 건 x의 총합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3분의 2 x가 6분의 25파이다. 이렇게. 괜찮아? 정리하면 여기가 2. 그럼 x는 4분의 25파이야? 4분의 25파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잘못 풀었네. 짜증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분의 파이. 여기 얼마? 3분의 5파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여기 잘못 썼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게 맞죠? 이거 잘못 썼네요. 다시 갈게. 2파이에서 왜 이러니? 여기 다시 줘. 지저분하니까. 다시 갈게. 다시 봐.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하는 거죠? 지금 거꾸로 잘못 얘기했네. 3분의 7파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여기. 맞아? 다시 갈게요. t는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라고. 그럼 이게 3분의 얼마야? 3분의 13파이고, 이게 3분의 2 x야. 그러니까 x는 2분의 13파이가 답이겠네요. 이거 답 있나? 요건 있네. 2번. 이렇게. 여기 잘못 썼다. 이쪽에서 거꾸로 빼는 게 아니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세 점이 포함된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죠? 이 정도까지. 정리합시다. 바보같이 멍청하게. 어쨌든 여기까지. 자, 이쪽으로 가보자고. 이쪽까지는 문제풀이 좋았는데. 이게 40%의 문제가 될 만한 문제냐?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우선 봐. A와 C를 결정하는 건 그냥 기본 개념이야. 그냥 외워서 갈 수 있는 거. 두 번째, B를 잡는 것도 사실상 복잡하지 않아. 자, 책에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길이 찾고, 네 길이 찾아서 사다리꼴 가지고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얘 좌표를 그냥 구했죠. 대입하면 B값이 바로 나와. 근데 어쨌든 4점이니까 좀 호흡을 길게 하려고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섞었어. 근데 코사인 3분의 2x 2분의 1이면 지금 그래프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돼. 3분의 7파이. 그럼 끝나는 거야.
끝점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요 정도까지. 이게 바로 스텝 2였습니다. 이제 넘어가셔서 스텝 업으로 가볼게요. 스텝 업. 지워볼게. 스텝업은 오히려 쉬워.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다.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의 절대값이 k. 이것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봐봐. 스텝업. 가봅시다.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얼마? 4분의 1이죠. 맞지? 근데 그 녀석이 뭐? k를 만족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3개래. 갑시다. 얘는 진짜 실근 3개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려서 교점 몇 개? 3개 만들면 된다. 라는 거라고. 자, 가볼게요. y는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쓰고 얘 절대값 씌우면 접어서 올리면 되지? 맞아? 자, 그럼 봐봐. 어떻게 갈 거냐? 원래는 코사인 x가 있었는데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지, 원래가. 그죠? 근데 얘를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어디까지야? 4분의 5까지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아, 그러면 잠깐만 이 칸을 좀 나눠볼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 수준으로 가도록 하자고. 그래프를 뿅! 요 정도로 아까랑 비슷하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맞아?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냐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한 바퀴만 이렇게 그냥 돌리면 된다고. 맞지?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뭐 해주면 되니? 너를 접어서 올려, 이렇게. 뽕! 맞아? 그리고 y는 k라는 걸 그릴 건데 얘가 세 군데서 만난다. 이거죠, 그냥 여기. 맞니? 자, 그럼 요 밑에 자리가 얼마였어? 아까 선생님이 4분의 3의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대칭 이동되면 여기가 뭐가 돼? 4분의 3이 되는 거죠? k는 4분의 3인 거야. 스텝 2보다는 훨씬 쉽게 풀 수 있지. 됐죠? 4분의 3이다. 40 곱하니까 답은 얼마? 30이야. 얘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주기성과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았죠. 어쨌든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베스트는 스텝 2입니다. 어디라고요? 스텝 2. 요거 사고를 우려먹듯이 반복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될 거야.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첫 시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고요. 이상 정의연 경이었습니다.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그 스텝 2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잘못 풀어가지고 아까 아무튼 이해됐. 이제 여기 2파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처럼 등변은 내리면 좀 편해. 좌표 대입하고 가면 되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이해됐니? 이게 왜 2파이가 됐는지 아까 등변 사다리꼴 활용만 잘하면 되고.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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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방정식 풀 때 잠깐만. 코사인의 2b 파이가 아니라 2b x인데 잘못 썼네요. 2b x가 이게 되는 요 x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 기준으로 얘를 그냥 하나의 그냥 값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이 되는 걸 찾으니까 두 군데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 자리가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2bx가 3분의 2파이, 2bx가 3분의 4파이. 응? 아, 2bx가 아닌데 이거 완전 잘못 썼다. 코사인 잘못 썼어. 내가 잘못 써줬니? 혹시 이 코사인 bx가 그냥 2b가 아닌데 bx가 맞아? 영상 다시 돌려봐야겠다. x는 잠깐만. 미안해. 내가 제대로 썼네요. 미안합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코사인 2b 파이가 그렇게 되니까 2b 파이가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라고 지금. 왜냐하면 이쪽 값이 이 두 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만드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특수한 각 두 개를 찾아주세요. 그 얘기라고 보는 게 좀 좋아. 2b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뭐가 결정되면 얘를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 라디안 값을 찾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됐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 다시. 근데 그 주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기랑은 이거는 상관없죠. 그냥 왜 상관없겠냐면 너의 질문 이건 것 같아. 앞에 뭐 개수들이 있고 한데 뭐 주기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보려고 그냥 이 b 파이를 하나의 문자처럼 그냥 보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거 그냥 코사인의 땡글땡글이 마이너스 2분의 되는 이 땡글땡글을 찾은 다음에 여기 2b 파이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b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값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라는 걸 범위 내에서 알기 때문에 b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또 슬쩍 생각해보니까 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양쪽이야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 갖고 있으니까 3분의 4개 오른쪽 거겠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는지 숙제야. 이거 해설지는 그럼 어떻게 풀었냐. 이 길이 따르고 하고 얘는 주기죠. 그냥 너랑 더해서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해도 같은 값이 나와. 근데 그게 더 딱 봐도 계산이 복잡하겠지. 아이고.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거 완전 고비지. 처음 보는 거라서 거의 잘 기억도 안 날 거고. 사인 세타는
가봅시다. 잠깐 껐다 켜야 되죠, 진짜. 아, 아니에요, 돼요? 아, 꺼버렸네. 얘를 안 껐네. 씨.